할머니, 나 팔려가? 6살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김윤정은 손녀를 안아주었죠. 무슨 소리야? 다은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빠 집에서 들었어. 나 팔려간대. 윤정은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윤정은 토끼 인형 속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녹음기에서 들린 목소리. 보내버리자. 시설에 보내든지 아니면 팔아넘기든지. 낮고 차가운 남자, 아빠, 무서워. 손녀의 흐느낌. 윤정은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 6살 최다은이 아빠 집에서 돌아왔어요. 외할머니 김윤정은 현관문을 열었죠. 다은아, 잘 지냈니?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윤정은 손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붉게 충혈된 눈, 눈물 자국. 또 울었구나. 응. 왜 울었어?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윤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아빠 집을 다녀올 때마다 다은은 이렇게 울었죠. 다은아, 저녁 먹자.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만 먹어. 다은은 식탁에 앉았어요. 윤정이 끓여놓은 김치찌개. 하지만 다은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응? 나. 팔려가. 윤정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무슨 소리야? 다은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집에서 들었어. 나 팔려간대.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모르겠어. 문 닫혀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어. 윤정은 다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렸어요. 다은아, 아무도 너를 팔지 않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 그럼. 다은은 한참 울었어요. 윤정은 그저 안아줄 뿐이었죠. 밤 11시. 다은은 잠들었습니다. 윤정은 손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불 꺼진 틈새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불규칙했어요. 윤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은은 토끼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죠. 분홍색 머리핀이 베개에 떨어져 있었어요. 베갯잎이 축축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자국. 윤정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쿠션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어요.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미안해, 수진아. 윤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술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죠.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는데 손녀까지 잃을 순 없어. 그날 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전자상가에 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초소형 녹음기 있나요? 아주 작은 거요. 점원은 손가락 마디만 한 녹음기를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 촉감. 이거면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요. 음질도 괜찮고요. 배터리는 얼마나 가나요? 연속 녹음 기준 12시간이요. 윤정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딸각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토끼 인형의 배를 조심스럽게 뜯었죠. 오래된 솜 사이로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어 다시 꿰맸어요. 실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윤정은 토끼 인형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인조털. 하지만 할머니는 진실을 알아야 해. 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최민수가 다은을 데리러 왔어요. 구겨진 검은 점퍼. 오래 빨지 않은 옷에서 땀 냄새가 났죠. 다크서클이 짙게 깔린 얼굴. 다은아, 아빠 왔다. 네. 다은은 토끼 인형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어요. 윤정은 민수를 바라봤죠. 민수야, 다은이 요즘 많이 우는데. 애들은 원래 그래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 집 다녀올 때마다. 장모님, 제가 제 딸 못 키우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입냄새가 코를 찔렀죠. 소주 냄새. 그런 게 아니라 다은이는 제 딸이에요. 장모님 혼자 키울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요. 민수는 다은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콩, 콩, 콩. 신발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윤정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죠. 민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배기가스 냄새.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길. 일요일 저녁. 다은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윤정은 다은을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에서 낯선 세제 냄새가 났죠. 할머니, 나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다은은 밥을 먹고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윤정은 토끼 인형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뱃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식혔어요. 제발 아무것도 없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 여는 소리. 다은아, 들어와. 민수의 목소리였죠. 새엄마는? 밖에 나갔어.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응. 잠시 침묵.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은아, 있잖아. 응? 할머니 집에서 재밌어? 응, 재밌어. 그래. 그럼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할머니가 좋다고 말해. 그래, 좋아. 그런데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끈적한 목소리. 할머니 앞에서 울면 안 돼. 왜? 할머니가 걱정하시잖아. 아, 그럼 울지 않을게. 아니, 아니야. 민수가 말을 바꿨죠. 울어. 울어야 해. 응? 할머니 앞에서 울어야 할머니가 널 더 아껴주거든. 윤정은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울어. 그래야 할머니가 믿으니까. 응.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쾅. 민수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 낮고 거칠고 남자의 목소리. 보내버리자. 윤정은 녹음기를 멈췄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보내버리자. 다은이를. 윤정은 손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은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 윤정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다시 녹음을 들었어요. 보내버리자.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윤정은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정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녹음 속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보내버리자. 누가? 왜? 어디로? 다은은 유치원에 갔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문고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1년 반 전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립스틱, 먼지가 앉은 화장품, 옷장 속 옷들, 창가의 화분, 말라버린 잎. 윤정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딸 수진의 사진들, 어린 시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다은을 안고 있는 사진.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죠. 내가 떠난 날 전화를 못 받아서. 그날은 빗속이었어요. 빗소리, 공장 기계음.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공장에서 미싱 앞에 앉아 있었죠. 시끄러운 기계음. 드르륵, 드르륵.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1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윤정 씨 맞으십니까? 따님이 교통사고를. 그날 이후 윤정의 삶은 멈췄죠.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손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다은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장모님, 다은이는 제 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러 나가면 다은이는 누가 봐? 타가소에 맡기면 돼요. 다은이는 이제 엄마도 없는데 혼자 자라면 안 돼. 결국 윤정과 민수는 합의했죠. 다은은 평일엔 할머니 집에서, 주말엔 아빠 집에서.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다은은 적응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웃기 시작했죠. 하지만 6개월 전 민수가 재혼했어요. 요양보호사 한설인. 윤정은 설인을 2번 만났습니다. 첫 만남.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한설인이라고 해요. 설인은 공손하게 인사했죠. 깨끗한 스크럽 상의, 소독약 냄새, 묶은 머리, 낮은 목소리. 다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잘 부탁해요. 윤정은 그녀의 눈을 봤어요. 진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후로 다은이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울었어요. 할머니, 나 아빠 집 안 가면 안 돼? 왜? 새엄마가 안 좋아? 아니, 그냥. 다은은 말을 흐렸죠. 윤정은 불안했어요.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다은이가 요즘 이상한데. 뭔가 있니? 없어요. 장모님이 예민하신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라. 다은이는 잘 지내요. 설인이도 잘 챙겨주고요. 민수는 짜증을 냈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인가. 하지만 어제 녹음을 들었어요. 울어. 그래야 할머니가 믿으니까. 보내버리자.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오후. 윤정은 동네 슈퍼 앞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윤정 씨, 요즘 어때요? 그냥저냥이요. 손녀 잘 크죠? 네, 잘 커요. 근데 손녀 아빠가 재혼했다면서요? 네, 그렇긴 한데요. 새엄마가 괜찮아요? 애 안 괴롭히고?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죠. 요즘 뉴스 보면 계모가 애들 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은이는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피 안 섞인 사이는 믿으면 안 돼요. 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정말 괜찮은 걸까?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저녁. 다은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다은이.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다은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죠. 크레파스 냄새. 집 한 채. 그 앞에 사람 3명. 이게 누구야? 할머니, 나, 그리고 엄마. 윤정은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집, 할머니, 다은, 그리고 하늘의 별. 그런데 집 구석에 작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진 사람. 다은아, 이건 누구야?
다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새엄마, 새엄마, 응, 새엄마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 윤정은 가슴이 먹먹했죠. 서린을 그려놓았네.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잖아. 응, 알아. 그래도 그리고 싶어서. 다은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었죠. 윤정은 다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어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밤, 다은이 잠든 후, 윤정은 녹음기를 다시 들었어요. 여러 번, 보내버리자.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죠. 다은이를 어디로 보낸다는 걸까? 시설? 아니면 더 먼 곳?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손이 떨렸어요. 화요일 아침, 윤정은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동네 PC방에서 빌린 노트북, 형광등이 눈부셨죠. 이어폰을 꽂고 다시 들었습니다. 울어. 그래야 할머니가 믿으니까. 민수의 목소리, 끈적한 목소리. 윤정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 손녀한테 거짓 울음을 가르치다니. 녹음을 계속 들었죠. 문 닫는 소리 뒤, 쾅! 무거운 발소리, 남자의 목소리. 보내버리자. 윤정은 음량을 키웠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야 했죠. 민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목소리는 분명 민수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거칠었죠.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 누구지? 윤정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양육권 변호사. 몇 군데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양육권 상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손녀의 친부가 재혼했는데 아이가 학대받는 것 같아서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윤정은 녹음을 틀어줬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죠. 이건 정황 증거로는 약합니다. 네,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의 증거가 없어요. 보내버리자는 말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하지만 아이가 울라고 시키잖아요. 그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원에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윤정은 전화를 끊었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죠.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정은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눈이 시렸어요. 손을 비볐죠. 거친 손, 바늘 자국.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윤정은 다시 녹음을 들었어요. 이번엔 더 주의 깊게. 배경 소리,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 다은아,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 아빠가 보고 싶다고. 응. 그리고 새엄마가 무섭다고 말해. 왜? 그냥 할머니가 걱정하시니까.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다은의 작은 목소리. 아빠,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연습이야. 연습? 그래. 배우들도 연습하잖아. 윤정은 녹음기를 멈췄죠. 손이 떨렸어요. 연습? 다은이한테 연기를 시킨다고? 오후, 윤정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다은이 보러 갈게. 오늘이요? 주말도 아닌데요. 그냥 보고 싶어서. 장모님, 저희도 일정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10분만. 다은이 얼굴만 보고 올게.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렸죠. 휴, 알겠어요. 6시쯤 오세요. 윤정은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빌라 2층. 계단은 가팔랐어요. 손잡이가 차가웠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어요.
서린이었죠. 어머님. 서린 씨, 다은이 있어요? 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윤정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탁자 위엔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 독촉, 최종 경고, 벽지가 곳곳에 벗겨져 있었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습한 냄새. 다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다은이. 윤정은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 뼈가 만져졌죠.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기분 어때? 좋아. 다은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죠. 억지로 짓는 미소. 윤정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톱 주변이 거칠었죠. 물어뜯은 흔적. 윤정은 다은의 팔을 살펴봤어요. 멍이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자국. 다은아, 이거 어디서 다쳤어? 응? 아, 유치원에서 넘어졌어. 유치원에서? 응.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눈이 흔들렸어요. 윤정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다은이 일로. 민수는 서린을 봤어요. 여보, 다은이 좀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네. 서린은 다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과 민수만 남았어요. 뭔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 좀 들어봐. 녹음을 틀었죠. 울어. 그래야 할머니가 믿으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창백해졌죠.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목소리잖아. 어디서 이걸? 다은이한테 왜 거짓으로 울라고 시켰니?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죠. 그건 장모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이게 오해냐? 다은이가 장모님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편하게 감정 표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니? 윤정은 녹음을 더 틀었습니다. 보내버리자. 낮은 남자의 목소리.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눈이 흔들렸죠.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목소리니?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잘못 녹음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윤정의 목소리가 커졌죠. 다은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민수도 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해요? 장모님이 저를 못 믿으면 다은이 데려가세요. 정말 그럴 거야. 그래요. 어차피 장모님은 절 처음부터 못 믿어 했잖아요. 민수의 손이 탁자를 쳤습니다. 고지서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죠. 숨소리만 거칠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기, 두 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은이가 무서워해요. 윤정은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 씨는 알고 있어요? 민수가 다은이한테 뭘 시키는지. 서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흔들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은이를 사랑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죠. 손이 떨렸어요. 윤정은 서린의 눈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죠. 현관을 나서기 직전. 윤정은 탁자 위 공책을 봤어요. 펼쳐진 페이지에 휘갈겨 쓴 글씨. 다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못났어. 하지만 방법이 없어. 장모님이 돈이라도 있으면. 윤정은 공책을 덮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다은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법적으로라도. 문을 쾅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윤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이 축축했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윤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만 메아리 쳤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윤정은 창밖을 봤죠.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있었으면 다은이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흘렀어요. 창문에 비친 윤정의 얼굴. 주름진 얼굴. 지친 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손녀를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윤정은 다은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신고하면 다은이는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윤정은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대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죠. 보내버리자.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정체불명이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알아야 했죠. 누가 손녀를 위협하는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 윤정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고독한 밤이었죠. 수요일. 윤정은 구청 아동보호팀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손녀가 학대받는 것 같은데요.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정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담당 복지사를 보내드릴게요. 목요일 오후 윤정의 집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장지현. 검은 뿔테 안경.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깔끔한 정장.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아동보호 담당 장지연입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은 거실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쳤죠. 먼저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정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녹음을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심각한 정황이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다은이와 상담해야 하고 아버지 집도 방문해야 해요. 언제 가실 건가요? 내일 오전에 가볼게요. 지연은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펜 긁는 소리. 금요일 아침. 지연은 민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윤정도 함께 갔어요. 민수는 문을 열었죠. 머리가 산발이었어요. 누구세요? 구청 아동보호팀 장지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신고요? 무슨 신고요? 아동학대 의심 신고요. 학대? 말도 안 돼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민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지연과 윤정이 들어갔죠.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탁자 위에 있었어요. 빈 병, 술 냄새. 다은은 방 안에 있었죠. 지연은 다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다은아. 나는 지연 이모야. 안녕하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죠. 다은아, 이모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아? 네. 아빠가 다은이한테 때리거나 그런 적 있어? 다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새엄마는 어때? 착해? 네, 착해요. 다은이는 여기서 행복해? 다은은 잠시 망설였죠. 눈이 흔들렸어요. 네. 하지만 그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봤어요. 최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뭐가 더 필요해요? 녹음 파일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민수는 인상을 찌푸렸죠. 그건 오해예요. 어떤 오해요?
제가 다은이한테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장모님이 곡해하신 거예요. 그럼 보내버리자는 무슨 뜻이었나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목소리죠? 모르겠어요. 지연은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될 거예요. 다은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죠.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쾅! 보호 조치요? 제 딸을 빼앗아 간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가주세요. 당장. 지연은 침착하게 명함을 꺼냈어요. 연락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지연과 윤정은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에서 윤정이 물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황상 의심스럽긴 한데 확실한 증거는 부족해요. 그럼 어떡하죠?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윤정은 한숨을 쉬었죠. 오후 윤정의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김윤정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네, 그런데요. 저는 곽도철이라고 합니다. 채권 추심팀입니다. 채권 추심이요? 네, 최민수 씨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신 거 아시죠?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보증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서류에 보증인으로 도장 찍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고요. 윤정은 손이 떨렸죠. 인감증명서까지? 민수가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아무튼 최민수 씨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보증인께 청구가 갈 겁니다. 금액이 얼마인데요? 5천만 원입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민수가 내 이름을 도용했다고? 저녁, 윤정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채권 추심팀에서 전화 왔어. 아, 그거요. 내가 보증인이라던데 그게 사실이야? 민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사업이 안 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함부로 써. 정말 죄송해요. 갚을게요. 당장 서류 취소해. 그게 지금은 어려워요. 일단 시간을 좀. 윤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죠.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밤, 다은이 잠든 후, 윤정은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이번 주말에 다은이 다시 민수 집에 갈 예정이었어요. 윤정은 토끼 인형에 녹음기를 다시 넣었죠.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주말이 왔습니다. 민수가 다은을 데리러 왔어요. 다은아, 가자. 네. 다은은 토끼 인형을 안고 나갔죠. 윤정은 문 앞에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다은이 잘 부탁해.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은을 데리고 갔어요. 윤정은 불안한 주말을 보냈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녹음기는 제대로 작동할까? 다은이는 괜찮을까? 일요일 저녁, 다은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잘 지냈니? 응. 다은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거뭇했죠. 윤정은 다은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토끼 인형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은아, 밥 먹자. 설인의 목소리였죠. 응.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그림 그리자. 대화는 평범했어요. 윤정은 계속 들었죠. 오후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아, 이리 와봐. 네. 있잖아, 다음 주에 할머니 집 갈 때. 응? 할머니한테 아빠가 안 좋다고 말해. 왜? 그냥 그렇게 말해야 해.
응. 윤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또 연기를 시키네. 녹음은 계속됐죠. 저녁. 다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와 설인의 대화. 여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설인의 목소리였어요. 낮지만 단호했죠. 뭐가? 다은이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거지. 하지만 아이가 혼란스러워해. 어쩔 수 없어. 장모님이 양육권 빼앗으려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내 문제야. 문이 쾅 닫혔어요. 윤정은 귀를 기울였죠. 잠시 후 보내버리자. 윤정은 멈췄어요. 또 이 목소리. 녹음을 되감아 다시 들었죠. 보내버리자. 그리고 그 직후 아주 작은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그만두자. 윤정은 음량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만두자. 제발. 설인의 목소리였어요. 윤정은 숨을 멈췄죠. 설인이 뭔가 막으려고 했던 거야?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시설에 보내든지 아니면 팔아넘기든지 하세요. 그건 너무해요. 민수의 목소리.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돈 없으면 애라도 이용해야죠. 제 딸인데요. 딸이면 뭐해요. 피는 못 속여요. 결국 장모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다은의 목소리. 아빠. 작고 떨리는 목소리. 다은아, 언제 나왔어? 지금. 아무것도 못 들었지? 응.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죠. 그리고 설인의 속삭임. 다은아, 무서우면 내 뒤에 있어. 다은의 작은 흐느낌. 윤정은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이게 무슨 일이지? 설이는 다은이를 지키려고 했던 건가? 그럼 진짜 가해자는 누구지? 저 남자는 누구야?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더 주의 깊게. 낮은 남자의 목소리를 분석했죠. 나이는 40 중후반. 말투는 거칠고 단호했어요. 억양과 속도, 돈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채권 관련 사람인가? 곽도철? 윤정은 떠올렸습니다. 채권 추심팀장 곽도철. 어제 전화를 건 그 사람. 그 사람이 민수 집에 온 거야? 녹음을 더 들었어요. 배경소리, 무거운 발소리, 말투의 단호함. 그리고 확신했죠. 맞아. 저 목소리는 곽도철이야. 윤정은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어요. 민수가 다은에게 울음 연기시킴. 곽도철이 민수에게 보내버리자 압박. 설인이 다은을 보호하려 함. 설인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지연에게 전화했죠. 복지사님, 새로운 녹음이 있어요. 들려주세요. 윤정은 녹음을 보냈어요. 지연은 한참 들었습니다. 이거 복잡하네요. 그쵸? 새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누가 위협하는 거예요? 일단 보내버리자의 주인공을 찾아야 해요. 채권 추심 사람인 것 같아요. 곽도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죠? 민수가 빚이 많거든요. 그 사람한테 쫓기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보증인으로 도용까지 했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죠. 그럼 더 심각하네요. 최민수 씨가 경제적 압박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려 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민수 씨 집에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경찰과 함께요. 경찰이요? 네, 아동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윤정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 하지만 그날 저녁, 윤정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한설인.
내일 저녁에 혼자 만나주실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은 답장을 보냈죠. 어디서요? 집 근처 카페에서요. 8시에요. 윤정은 불안했어요. 설인이 왜 나를 부르는 거지?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다음 날 저녁, 윤정은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 향, 설인이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 2잔.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설인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이거 드릴게요. 뭔데? 증거예요. 윤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원본 녹음 파일이에요. 윤정은 눈을 크게 떴죠. 원본이요? 네. 제가 몰래 녹음해뒀어요. 왜요? 설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다은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카페. 윤정과 설이는 마주 앉았어요. 설이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손이 떨렸어요. 이거 민수 씨한테 들키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민수 씨가 술 마시면 폭력적이거든요. 설이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어요. 파랗게 멍든 자국, 손가락 자국도 있었죠. 이것도 제가 다은이 편들었다고 맞은 거예요.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인 씨, 괜찮아요. 다은이만 안전하면 돼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데? 설이는 깊은 숨을 쉬었죠. 민수 씨가 다은이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용? 네. 양육권을 뺏고 장모님께 돈을 요구하려고요.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 씨는 빚에 쪼들려요.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요. 알아. 내 이름을 보증인으로 써놨더라고.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민수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은이를 장모님 집에서 데려와서 양육비를 받아내려고요. 양육비를? 네. 그리고 만약 장모님이 거부하면 다은이를 시설에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윤정은 숨이 막혔죠. 시설에? 6살을? 네. 그럼 보내버리자는. 민수 씨의 채권 담당자가 한 말이에요. 곽도철이요. 윤정은 떨렸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전화한 적도 있어. 그 사람이 민수 씨를 압박했어요. 애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요. 말도 안 돼. 설이는 눈물을 닦았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민수 씨와 곽도철이 집에서 싸우는 걸 들었어요. 언제? 지난주 토요일이요. 윤정은 USB를 받습니다. 이 안에 그 대화가 있어? 네. 제가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윤정은 USB를 쥐었어요.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설이는 고개를 숙였죠. 무서웠어요. 민수 씨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다은이를 생각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계부 밑에서 자랐어요. 눈치 보면서요. 그래서 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알아요. 어른이 무서운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웃는 법보다 숨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걸. 윤정은 설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느꼈어요. 설인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진작했어야 했어요. 윤정은 USB를 가방에 넣었죠. 이걸 복지사한테 줄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설인이 물었죠. 장모님 민수 씨랑 헤어질 거예요. 그래야지. 다은이한테 미안해요. 다은이는 괜찮을 거야. 설인 씨가 지켜줬으니까.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죠. 다은은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꽂았죠.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 MP3,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 도철 씨, 제발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은 이미 다 줬어요. 곽도철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웠죠. 딸이라도 팔든지 장모한테 집이라도 받아내든지 하세요. 딸을 어떻게 팔아요? 그럼 시설에 보내고 양육비 받아내세요. 그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빚은 갚아야죠. 잠시 침묵. 그리고 민수의 흐느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달. 딱 한 달만 더 줄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목소리.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상관하지 마. 다은이는 우리 딸이에요. 피도 안 섞인 애가 무슨 딸이야. 그래도 당신도 싫으면 나가. 물건이 깨지는 소리. 아빠 무서워. 다은아 무서우면 내 뒤에 있어. 녹음이 끝났어요. 윤정은 눈물을 닦았죠. 민수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복지사님, USB 받으셨어요? 네, 방금 들었어요. 어떡하죠?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할게요. 오늘 오후에 최민수 씨 집에 가서 다은이를 데려올 거예요. 혼자 가세요? 아니요, 경찰과 함께 갈 거예요. 오후 3시, 지연과 경찰이 민수의 집에 도착했어요. 윤정도 함께 갔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뭐예요? 최민수 씨, 긴급 아동 보호 조치로 다은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동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민수는 문을 막았죠. 안 돼요. 다은이는 제 딸이에요. 경찰이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법적 절차예요. 지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긴급 아동보호 조치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가요? 72시간 동안 다은이를 할머니 집에서 보호하는 조치예요. 그 사이 법원에 임시 양육권 신청을 할 겁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다은이만은. 지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은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그래, 다은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응. 다은은 토끼 인형을 안고 나왔죠. 민수는 얼굴을 묶고 울었어요. 다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다은은 울고 있었죠. 아빠, 할머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윤정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집을 나서는 순간 서린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다은아, 새엄마, 미안해. 그리고 용감했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윤정과 다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은은 방에 들어가 토끼 인형을 꼭 안았어요. 윤정은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이제 끝인가?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윤정 씨, 임시 양육권이 인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녹음 증거와 사회복지사 의견서가 결정적이었어요. 다만 최민수 씨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요? 네, 복지사 입회 하에 2시간 정도 만날 수 있어요. 윤정은 안도했죠. 다은은 윤정의 보호 아래 지내게 됐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다은아.
하지만 다은은 여전히 밤마다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애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윤정은 다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다은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어른들 잘못이야. 다은이는 아무 잘못 없어. 다은은 한참 울었죠. 윤정은 그저 안아줄 뿐이었어요.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습니다. 다은아, 요즘 어때? 그냥요. 유치원은 재밌어? 응. 친구들이랑 잘 지내? 응. 다은의 대답은 짧았어요. 지연은 윤정을 봤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아이마다 달라요. 다은이는 어리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하죠? 지금처럼 안정감을 주세요. 그리고 다은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다은과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다은아, 오늘은 뭐 그리고 싶어? 집. 어떤 집? 할머니 집. 다은은 색연필로 집을 그렸죠. 지붕, 창문, 문. 그리고 그 앞에 사람 2명. 이게 누구야? 할머니랑 나. 엄마는? 다은은 잠시 멈췄어요. 엄마는 하늘에 있어. 그럼 하늘에 그려볼까? 응. 다은은 하늘에 별을 그렸습니다. 이게 엄마야. 윤정은 눈물을 참았어요. 엄마가 다은이 보고 있을 거야. 응. 그날 밤, 윤정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죠. 딸 수진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 그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찾았어요. 자장가 테이프. 수진이 다은이를 위해 녹음해둔 것이었죠. 윤정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다은아, 엄마야. 윤정은 눈물을 흘렸죠.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윤정은 테이프를 들고 다은의 방으로 갔습니다. 다은아, 이거 들어볼래? 뭔데? 엄마 목소리야. 다은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응, 엄마가 다은이를 위해 녹음해뒀어. 윤정은 테이프를 틀었죠.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다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윤정은 다은을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자장가를 들었죠.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다은이 말했어요. 할머니. 응? 엄마 목소리 좋다. 그렇지? 할머니는 엄마랑 닮았어? 조금. 그럼 할머니 목소리도 좋아. 윤정은 미소 지었죠. 고마워, 다은아. 할머니. 응? 나 할머니 집이 좋아. 왜? 여기는 울어도 돼. 다은은 잠시 멈췄어요. 그럼, 나 이제 착한 척 안 해도 돼? 윤정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이는 착한 척 안 해도 이미 착한 애야. 다은은 윤정을 안았어요. 윤정은 다은을 꼭 안아주었죠. 그래, 울어도 돼. 웃어도 되고 화내도 돼. 응. 다은이는 다은이 그대로 있으면 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많이 나아졌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놀았죠. 밤에도 덜 울었어요. 윤정은 안도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방문을 왔어요. 다은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도요. 지연은 미소 지었죠. 다은이 앞으로도 잘 클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돌아갔어요. 저녁. 윤정과 다은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그래. 더 먹을래? 응.
다은은 밥을 잘 먹었어요. 식사 후 다은은 토끼 인형을 가지고 놀았죠. 토끼야, 우리 소꿉놀이 하자. 윤정은 다은을 바라봤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밤, 윤정은 다은을 재웠습니다. 자장가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다은은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응? 나 꿈에서 엄마 봤어. 그래, 응. 엄마가 웃으면서 손 흔들었어. 엄마가 다은이 보고 싶었나 봐. 응. 나도 보고 싶어. 그럼 자주 꿈에서 만나. 응. 다은은 잠들었죠. 윤정은 다은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하고 부드러웠어요. 윤정은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다은이 잘 크고 있어. 사진 속 수진은 웃고 있었어요. 윤정도 미소 지었죠. 걱정 마. 엄마가 지킬게. 바람이 사진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윤정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보리차. 평범한 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어요. 며칠 후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예요. 설인이었어요. 설인 씨? 네.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설인 씨는? 저도 괜찮아요. 민수 씨랑 정리 다 했어요. 이혼했어요? 네. 다음 달에 최종 판결 나와요. 잘 됐네요. 다은이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잠시 침묵. 어머니, 응? 제가 가끔 다은이 보러 가도 될까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다은이가 원하면. 고맙습니다. 설인 씨도 잘 지내요. 네, 어머니도요. 전화가 끊어졌죠.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윤정이 문을 열었어요. 설인이었죠.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설인 씨, 들어와. 설인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은은 방에서 나왔어요. 새엄마, 다은아. 다은이 달려갔죠. 설인은 다은을 안아주었어요. 많이 컸네. 응. 혹시 새엄마 보고 싶었어? 응. 많이. 설인은 눈물을 닦았죠. 새엄마도.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어요. 다은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죠. 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이는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다은아, 새엄마 또 올게. 언제? 다음 주. 진짜? 응, 진짜. 다은은 설인을 안았죠. 고마워, 엄마. 설이는 눈물을 참았어요. 윤정은 설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설인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그럴게요. 설인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윤정은 설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착한 사람이구나. 한 달 후, 윤정과 다은은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다은은 꽃잎을 주었죠. 할머니, 이거 예뻐. 그렇지? 우리 집에 가져가자. 그래. 두 사람은 꽃잎을 모았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쉬었죠. 다은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토끼 인형 뱃속에 뭐 있었어? 윤정은 깜짝 놀랐죠. 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 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할머니가 다은이를 지키려고 넣은 거야. 뭔데? 작은 기계. 왜?
다은이가 아빠 집에서 안전한지 알고 싶어서.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가 나를 지켜준 거야? 응. 고마워, 할머니. 다은은 윤정을 안았어요. 윤정은 다은을 꼭 안아주었죠. 이제는 안 넣어도 돼.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 응.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윤정은 하늘을 봤죠. 푸르고 맑았어요. 수진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딸의 손길처럼. 윤정은 눈을 감았죠.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돼요. 윤정과 다은의 하루는 계속 흐르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와요.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 멀리 토끼 인형이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햇살이 인형을 비춰요. 따뜻하게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요? 진실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어머니, 딸을 안아주세요. 지금 바로